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지난주 금요일에 썼던 4번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전부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요. 임포트는 numpy, pandas, matplotlib 중에서 pyplot을 plt라고 줄여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c본 이렇게 임포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셋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요. 이 팁스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44개의 엔트리, 그러니까 즉 행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들 중에는 카테고리 타입이 4개가 있고요. 실수 타입이 2개, 정수 타입이 1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 영수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팁은 얼마를 주고 갔는지, 그리고 팁을 주고 간 손님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플럿 모듈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피겨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피겨의 엑시스를 설정을 해주고 축을 만들어준다. X축, Y축, 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엑시스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그래프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하고 나서 그래프를 보여주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엑시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plt.figure라고 하시면 피겨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을 설정하는 거는 이 피겨 객체가 가지고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igure.add subplot 이렇게 하면 그 X축, Y축이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X축, Y축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에 넣어주는 숫자들은 의미가 첫 번째 숫자는 행의 개수, 두 번째 개수는 열의 개수, 마지막 숫자는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피겨 안에 엑시스가 하나만 있을 때는 1, 1, 1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밑에 뭐 다른 예제에서 여러 개의 엑시스를 넣는 거 했었죠? 그 밑에 코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엑시스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그 그래프 종류들에 따라서 뭐 히스토그램이냐, 박스 플롯이냐, 뭐 막대 그래프냐 등등 그 그래프의 종류별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X는 X축에 표시할 데이터가 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X축에 숫자가 10, 20, 30, 40, 50 이렇게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영수증 금액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에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set 타이틀은 여기 제목, set x 레이블은 X축의 레이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set y 레이블은 여기 Y축의 레이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show를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보여지죠. 첫 번째 이 방법에서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는 두 줄의 코드를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는 subplo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subplot는요, 리턴 값을 두 개를 줘요. 첫 번째 리턴 값을 피겨 객체, 두 번째 리턴 값이 그 엑시스 객체. 그래서 파이플럿 모듈에서 서브플러츠를 호출하시게 되면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를 리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 엑시스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똑같은 그래프 그린 겁니다.
단지 여기서는 토탈 비리 아니라 팁을 x축에다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2, 4, 6, 8,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타이틀만 썼네요. 이렇게 타이틀만 쓰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법. 아마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간단할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피겨 안에다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때요. 피겨 안에다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때는 굳이 엑시스라고 하는 걸 생성할 필요 없이 피겨를 생성하고 엑시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를 하나로 할 수 있는 함수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파이플럿 모듈의 함수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PLT는 모듈 이름이고요. 매트플럿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이고 그 모듈 안에 함수가 있는데 함수를 호출하면 바로 그 그래프를 바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피겨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X축, Y축, 엑시스를 만들고 그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하는 어, 그래서 아마 하나만 그릴 때는 얘가 제일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만 그릴 때는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들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요, 이제는 엑시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파이플럿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엑시스라고 하는 걸 리턴 받은 게 없잖아요. 리턴 값으로 리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플럿 모듈에서 함수들을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메서드 이름과 함수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위쪽에서 보시면 엑시스 객체는 메서드 이름이 set으로 시작을 하죠. set title, set x label, set y label 이런 식으로 메서드 이름은 set으로 시작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파이플럿 모듈에서는 함수 이름이 타이틀 그러면 타이틀을 써주고요. x 레이블 그러면 밑에 x축의 레이블을 작성해 주고요. y 레이블이라고 했으면 y 레이블을 써줍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 조금 다르니까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희 박스 플롯 내용 말씀드렸죠. 박스 플롯은 연속형 자료의 기술 통계량들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최소값, 1사분위값, 중앙값, 3사분위값, 최대값. 이 다섯 가지의 값을 알 수 있는 게 박스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스의 크기, 박스의 아래쪽하고 박스의 위쪽이 있었죠. 박스의 아래쪽이 1사분위, 박스의 위쪽이 3사분위. 그래서 3사분위 값에서 1사분위 값을 빼준 것을 우리는 인터 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IQR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선이 하나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선의 의미가 중앙값. 이렇게 해서 연속형 자료들의 다섯 가지 기술 통계량을 상자 모양으로 시각화한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PLT, 박스 플롯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how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요.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뭘 그린 거냐면 영수증 금액 그린 겁니다. 영수증 금액 그린 거고요. 그러면은 요 제일 아래쪽에 여기가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이란 뜻이고 박스의 아래쪽이 1사분위값 25% 값이죠. 그 다음 박스 안에 선이 그려져 있는 게 이게 50% 중앙값. 박스의 위쪽이 영수증 금액의 3, 4분위값 75%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위쪽에 점점점점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점이 최대값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를 IQR이라고 부릅니다. IQR. 3, 4분위 값에서 1, 4분위 값을 빼준 값이에요. 1, 4분위 값을 빼준 값. IQR은 어디에서 이용이 되냐면 요 크기 곱하기 1.5를 해서 1.5를 한 게 요 수염의 최대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수염의 최대 크기를 그릴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최대 크기가 박스 크기의 1.5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울타리 펜스를 치죠. 아래쪽은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되는 것 같지는 않죠. 요 크기의 1.5배만큼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최소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최소값에서 자른 거예요, 수렴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X축에 들어갈 것만 뺀 거죠. 여기 팁으로 바꾼 거죠. 팁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스 플롯은 X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에 리스트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배열처럼 생긴 객체들, 즉, 그러니까, 배열, 리스트, 튜플, 뭐, 시리즈, 판다스의 시리즈,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배열처럼 생긴 객체들의 리스트나 튜플을 넘겨주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의 엑시스 안에 두 개의 박스 플롯을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틱 레이블즈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틱에 써져 있는 각 문자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두 개의 엑시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개의 엑시스를 만드는 방법이 우선 피겨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피겨 객체를 생성하고요. 피겨에다가 add subplot, add subplot. 그러니까 add subplot은 엑시스 한 개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1, 2,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체 피겨가, 피겨가 이만한, 이만한 크기의 피겨가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크기의 피겨가 있었던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나눈다? 행의 개수가 한 개. 그러니까 행의 개수는 요거 그대로고요. 두 번째가 열의 개수. 그러니까 요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피겨를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컬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컬럼이 두 개가 되고 그 중에서 몇 번째, 그 중에서 첫 번째니까 왼쪽에 엑시스 한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게 엑시스 1번이고요. 그럼 두 번째 add sub 플러스는 똑같이 행이 한 개고 컬럼이 두 개인 곳에서 두 번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니까 이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에 서브 플러스를 추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X축, Y축이 생기고요. 오른쪽에도 X축, Y축이 생긴 거.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각각 엑시스 1번에다가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엑시스 2번에도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왼쪽 엑시스의 영수증 금액이죠. 오른쪽 엑시스의 팁의 박스 플롯들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옵션들도 마찬가지로 엑시스 1번의 옵션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엑시스 2번의 옵션도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위쪽은요. 피겨를 먼저 생성하고 엑시스를 하나씩 추가를 했죠. 이렇게 했는데 아래쪽은 피겨 객체와 엑시스들의 배열을 한꺼번에 만들어 버린 겁니다. 파이플럼 모듈에서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서브플러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먼저 만든다? 피겨를 먼저 만든다. 이렇게 피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까지 추가합니다. 엑시스를 추가하는데 여기서는 컬럼이 두 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컬럼을 두 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행은 한 개고요. 행은 한 개고 컬럼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엑시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여기 주석에도 있지만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들의 배열로 만들어진다. 배열. 넘파이 어레이요. 넘파이 어레이.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은 인덱스를
0번부터 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덱스 0번, 그리고 여기는 인덱스 1번이 되는 거예요. 넘파이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 인덱스 0번 엑시스에 그래프를 그리겠다. 인덱스 1번 엑시스에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그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엑시스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피겨와 엑시스들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을 다뤄봤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팁의 분포, 박스 플롯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그 팁에 박스 플롯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일별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요일별로 그 박스 플롯을 그려봤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요 마지막 문제에서 아마 그 반복문 썼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반복문을 썼죠. 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는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럼 이름이죠. 이 컬럼이 카테고리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 컬럼이 카테고리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 cat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접근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 접근자를 이용하시면 그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속성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성 값을 읽어오면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인덱스 객체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반복문이죠. 데이스에서 데이스라고 하는 인덱스 객체 안에서 값들을 하나씩 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스니까요. 데이스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목요일이 되는 거고요. 이게 X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이게 금요일, 세 번째 원소를 꺼내면 토요일, 네 번째 원소를 꺼내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거죠. 불리한 인덱싱이죠. 네. 요일 컬럼이 어떤 값과 같은 행들을 찾아서 그 행들 안에서 뭐만 선택하겠다? TV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겠다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목요일의 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금요일의 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의 팁, 일요일의 팁.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는 요일별로 나눠진 팁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4개의 박스 플롯을 그려준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었던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리뷰를 좀 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오전에는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사실 우리 그 매트플러립 사용 방법 하면서 제일 먼저 그려봤던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에요. 그죠?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 어떤 그래프가 연속형 자료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지 아니면 명목형 변수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지를 분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숫자 타입에서 그리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과 같이 명목형 혹은 카테고리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카테고리 타입의 값들을 그려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떤 경우에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예요. 연속형 자료. 그러니까 숫자 타입이어야 됩니다. 숫자 타입 데이터. 연속형 자료를 어떤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막대 형태로 표현한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알 수 있어요. 데이터의 분포, 치우침, 치우침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느냐,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우리가 그렸던 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히스토그램인데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여기가 영수증 금액이죠. 영수증 금액을요, 이렇게 구간별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구간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뭐 요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영수증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대략 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8까지 영수증 금액이 0에서 8까지인 행이 몇 개가 있는지를 막대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대략 한 12나 13 정도 될 것 같죠? 대략. 그러면 8에서 12까지 영수증 금액이 8 이상 12 미만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몇 개가 있는지,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행의 개수를 뭘로 표시한다? 막대 높이로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를 카운트, 개수라고 쓴 겁니다. 이런 구간 안에 행이 몇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안에 행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개수를 표현한 게 그 히스토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요, 봉우리가 약간 왼쪽에 있고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꼬리는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치우침 정도를 데이터의 분포나 치우침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치우침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어요. 스큐니스라고 합니다. 외도라고 해요. 외도. 이게 데이터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통계량. 그러니까 그 어느 쪽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으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느냐. 어, 어, 치- 어, 한쪽으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한쪽으로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계산 공식은 있는데, 계산 공식은
그 자료에서 평균값을 빼요. 평균값을 빼고요. 세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는 거는 표준편차 계산할 때 제곱하죠. 세제곱을 해서 개수로 나눠요. 세제곱을 해서 개수로 나누기 때문에 플러스, 마,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외도는 양수도 가질 수도 있고 음수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제곱을 해서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시 표준편차로 나눠요. 예,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양의 외도는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외도가 0보다 큰 경우 이거를 뭐 양의 외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얘가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의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대칭. 양의 외도는요. 데이터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 데이터들이 왼쪽에 많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많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는 얘기예요. 요거, 어, 주의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경우입니다.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징이 어떤 특징들을 갖냐면, 최빈값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최빈값. 이거 한자만 알면 무슨 뜻이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그러니까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란 뜻입니다. 최빈값보다 중앙값이 크고요.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의 50%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면적이 같은 위치가 50%잖아요. 50%. 이쪽에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조금만 가도 데이터가 많으니까, 왼쪽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데이터가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넓게 분포하는데 실제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 면적은 왼쪽에 있는 면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값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굉장히 큰 값들이 어떻게 할까요? 평균값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겠죠. 그죠? 아,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더 높아지게끔 얘네들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의 외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양의 외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
그다음에 외도가 0인 경우는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고요. 이거는 완벽하게 좌우 대칭.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경우는 뭐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와 같은 이런 경우 정규 분포를 완전히 따르는 그런 정말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그런 경우예요. 실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는 힘들죠. 근데 정규 분포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계에서 가정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에 점점 근사해진다.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게 통계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설이죠. 이때는요, 최빈값, 중앙값, 그리고 평균이 같아요. 음, 음의 외도는요, 음의 외도는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경우,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양의 외도랑 반대죠. 요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러면 한 요 정도에서 너무 이쪽으로 있나?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이쪽 오른쪽 면적하고 왼쪽 면적하고 같겠죠. 그럼 여기가 50%예요. 여기가 50%. 음. 데이터들은 어느 쪽에 많이 뭉쳐 있어요. 이쪽에 많이 뭉쳐 있죠. 오른쪽에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값들이 굉장히 작은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이 뭘 할까요? 평균을 낮춰버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경우고요.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게 되면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그리고 이때를 보시면은요. 평균값이 가장 작아요.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최빈값이 중앙값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여기가 중앙값일 거고 평균은 그거보다 작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뭘 할 수가 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들을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막대로 표현하는 건데 데이터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외도라고 얘기한다. 데이터들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를 갖는 경우는 외도가 0보다 크고, 데이터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경우는 음의 외도를 갖는다. 완벽하게 좌우대칭인 경우는 외도가 어, 어, 외도가 뭐 0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외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사이에 있으면 그래도 거의 대칭에 가까운 형태고요. 어, 그다음에 0.5와 1.0 사이면 적당히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보다 큰 경우에는 굉장히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인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를 외도 값을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그려볼 거냐면, 어, 우리 위쪽에서 그렸던 거지만, 영수증, 금액에
금액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그릴 거기 때문에 PRT 점 하시면 되고요. 히스트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한 방법.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x가 우리가 그리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그리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팁스에서 토탈 비리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요. plt.show 요것만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몇 가지 옵션들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lt.grid를 하면 조금 이렇게 선들이 보이니까 그 좀 더 그 위치나 그 좌표들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 plt.xlabel이라고 할게요. 여기 X축에 있는 10, 20, 30, 40,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지를 알려주면 좋겠죠. 토탈 비율이라고 할게요. 요 숫자들은 영수증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냥 Y축에 0부터 70까지 숫자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 plt.y 레이블. 개수잖아요. 개수. 그러면 그 최소한의 정보들은 다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요.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색깔이 들어갔죠. 자, 이제 그 막대가 어떻게 잘렸는지가 조금 더 잘 보이시죠? 근데 빨간색이 잘 안 어울리네요. 막대가 파란색이어서 빨간색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이트로 해볼까요? 화이트. 아니면 검정색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엣지 컬러가 뭔지 아시겠죠? 엣지 컬러는 이 막대에서 엣지라고 하는 게 모서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대의 모서리 바깥 부분, 막대 바깥 부분에 무슨 색깔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엣지 컬러예요. 엣지 컬러. 자, 이렇게 하니까 막대들이 잘 보이네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사실 한 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자,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눴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막대가 전부 10개가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토탈 비율의 최소값. 토탈 비율의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는 토탈 비율의 최대값.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을 막대 크기가, 가로 길이가 다 똑같죠. 막대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10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막대 하나의 크기예요. 막대 하나의 크기, 가로 길이. 이해되십니까? 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값부터 요거만큼만 딱 더한 게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한 8개 정도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있겠죠? 그 구간 안에 몇 개가 있었느냐? 한 4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여기가, 어, 대략 한 68?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 안에 그 몇 개의 데이터들이 있는지 우리가 카운트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 카운트를 센 거를 막대로 그려준 거예요. 막대로. 이게 히스토그램이고요. 자,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요, 왼쪽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데이터가 왼쪽에 덩어리가 더 많죠. 맞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꼬리가 어느 쪽이 길어요? 꼬리가 오른쪽에 꼬리가 길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면 외도가 0보다 큰 경우가 돼요. 그리고 중앙값보다 뭐가 크다? 평균값이 크다예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디스크라이브 하나만 딱 보면 되겠죠. 팁스, 토탈, 빌, 점, 디스크라이브.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 평균값이 19.78이고요. 중앙값 어떻게 되어 있어요? 17.75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중앙값보다 뭐가 크다? 평균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음. 이렇게 평균값이 큰 이유는 이 오른쪽에 긴 꼬리가 평균값을 높여주는 역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들은 어느 범위 안에? 요 값들 안에 있죠. 요 값들. 요 범위 안에 있잖아요. 어, 대략 뭐 한 18 고 아래쪽 아니에요? 대략 한 13에서 18 정도 구간 될 것 그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죠. 대략 보면. 맞습니까? 네. 어, 그러면 어때요? 최빈값이 중앙값보다 작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거의 18에 가까운 값이죠. 맞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위치가, 요 정도 위치가 중앙값이 있는 위치, 50%란 뜻이에요, 50%. 왼쪽에 있는 사각형들의 넓이 다 구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한 거하고, 넓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확하게 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걸 알아냈고요. 요런 걸 알아냈고, 아까 외도라고 했죠, 외도. 어, 그 외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팁스, 토탈, 빌, 점, 스, 스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큐. 이게 스큐네스. 그러니까 외도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알면, 외도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를 알면 함수 이름도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설명 보시면은요, 어, 스큐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큐를 계산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계산 공식까지는 밑에서는 안 나와 있군요. 뭐 어쨌든 계산해 주겠죠. 어, 양수를 갖죠. 그죠? 1.13을 갖습니다. 양의 외도를 가져요. 이 얘기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들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1.0보다 크죠. 1.0보다 크니까 적당하게 아니요. 꽤나 치우쳐져 있는 그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작으면,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꽤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큐네스를 계산할 수도 있다. 외도를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그 뭐 발표 자료에 넣으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몇 가지 그 아규먼트들, 이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이렇게 쓸까요? 얘네들을 이렇게 좀 내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괄호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괄호가 끝나기 전까지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괄호 시작했으니까 괄호가 끝나기 전까지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쉼표 넣을게요. 컬러라고 하는 거를 바꿔볼게요. 컬러.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막대 안쪽에 색깔이 없어져 버렸죠. 막대 안쪽에 색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깔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테두리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이제는 빨간색이 좀 잘 보이죠? 요렇게.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빈즈. 빈즈가 있어요, 빈즈가. 자, 여기를, 15개를 해볼까요? 자, 막대가 조금 더 어떻게 됐어요? 세분화됐죠. 막대의 그 가로 길이가 짧아졌죠. 그죠? 막대 개수 세보면 요거 15개. 15개. 빈스라고 하는 거는 막대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의 개수. 그럼 여기서는 막대 한 칸의 크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빈스가 15개이니까, 그 토탈 빌의 맥스값 있겠죠? 토탈 빌의 최소값이 있겠죠? 이거를 15로 나눈 게 막대 한 칸의 가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 개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조금 더 세분화한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는 막대 개수를 줄인다고 해서 이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개수가 달라지죠. 그죠? 구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개수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음. 여기를 만약에 8이라고 하면 아까보다 막대가 굵어지겠죠. 아까 기본값이 10개였었잖아요. 이렇게 막대 구간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뭐 여기를 12라고 하면 또 좁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빈스가 요 막대 가로 길이를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X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연속형 자료를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컬럼을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컬럼. 숫자 타입 컬럼. 컬럼을 주면 되고요. 여기 엣지 컬러. 엣지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그 막대, 테두리, 색감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컬러는 채우기 색깔이에요. 채우기 색깔. 막대 내부를 채우는 색상. 뭐, 색깔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약간 꾸미기 위한 용도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빈스가 막대 개수 또는 구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구간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 20, 30, 40, 50 이렇게 설정한다거나 5, 10, 15, 20 이런 식으로 구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개수를 주면 개수를 주면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서 그 개수로 나눠가지고 이 막대의 가로길을 직접 계산을 자기가 해주는 거고요. 구간을 우리가 직접 줄 수도 있어요. 자, 구간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자, 여기 10개라고 하는 거 대신에 넘파 있죠? A range. 그럼 1차원 배열되죠?
자, 0부터 시작하고요. 최대값이 55를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5를 넘지는 않을 것 같고 5씩 증가시켜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0에서 5까지, 5에서 10까지, 10에서 15까지, 15에서 20까지, 20에서 25까지, 25에서 30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50, 55, 60으로 해야 됩니다. 60으로 할 때. 50을, 55까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55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딱 그 구간이 5씩 끊어지는 위치에서 막대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구간을 우리가 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주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주는, 이게 구간이고요. 막대 개수는 그냥 숫자 하나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를 주시면 그냥 그게 막대 개수. 그래서 막대 개수여서 어떻게 그 막대의 가로 길이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스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막대의 모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어렵지 않았고 안쪽에 있는 내용들 이게 양의 외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냐, 음의 외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